아저씨, 뒤에 조심하세요. 민수의 외침이 광화문 사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한도연 회장도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광화문 사거리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곳저곳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들려왔어요. 지하철 공사가 한창인 탓에 시내버스 정류장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그 많은 어른들 사이에서 유독 작은 체구의 소년이 눈에 띄었어요. 민수였습니다. 12살이라고 하기엔 조금 왜소한 편이었지만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성숙함이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신문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어깨에는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이번 버스도 늦네.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마치고 오전 8시까지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어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식당 일을 위해 일찍 나가셔야 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늘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신문 한 부를 펼쳐서 읽는 거였어요. 처음엔 글자가 어려워서 그림만 봤는데 이제는 웬만한 기사는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또 경제 기사네. 민수는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어려운 얘기들만 나와. 그때였습니다. 민수의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어린 나이에 벌써 신문을 읽다니. 참 기특하구나. 아, 네. 그냥 심심해서요. 민수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거니? 이른 시간인데 고생이 많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중년 남성은 민수의 대답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니? 민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민수가 어머니 도와드려야죠. 그 순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얼른 신문을 접어서 가방에 넣고 버스에 올랐어요. 중년 남성도 함께 탔는데 계속 민수를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9살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지만 민수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났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와 어머니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단다. 앞으로는 민수가 어머니를 도와줘야 해.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 이후로 민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마냥 놀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기엔 너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민수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신문 뭉치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이제는 이 시간이 민수만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류장 을지로 3가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민수는 얼른 일어서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문을 배달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숙제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는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광화문 사거리의 아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신문 뭉치를 어깨에 메고 익숙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을지로 3가에서 내린 뒤 이제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광화문 근처의 오피스 빌딩들이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거리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화이팅!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격려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상인들만 보였는데 오늘은 낯선 사람들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광화문 사거리 근처에 말이에요. 민수가 첫 번째 건물에 신문을 배달하고 나오는데 정류장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여기저기 흩어져 서 있는 거였어요. 언뜻 보면 그냥 출근하는 직장인 같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서 있지? 민수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자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어요. 신문 배달을 하는 아이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민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사거리 확인. 그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더욱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도착 예정 시각 7시 10분.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대화가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 같았거든요. 뭘 준비한다는 거지?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표 차량 확인. 검은색 세단, 번호판 끝자리 7728.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라고 신고를 하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어느새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쪽에서 오는 길 말이에요. 저기 온다. 한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도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끝자리가 7728이었어요. 차량이 사거리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에서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민수가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봤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도연 회장. 민수는 속으로 소리쳤어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대기업 총수였거든요. 민수도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보다도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제다.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거든요. 한도연 회장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쪽에서 검은 양복의 남자 중 한 명이 손을 재킷 안으로 넣고 있었어요. 안 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신문 뭉치를 바닥에 던지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뒤에 조심하세요. 민수의 외침이 광화문 사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한도연 회장도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외침은 헛되지 않았어요. 한도연 회장이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검은 양복의 남자가 재킷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야? 한도연 회장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 바람에 검은 양복의 남자는 당황했고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범했던 광화문 사거리의 아침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정확히 뭐가 일어나려던 건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나쁜 일을 막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도연 회장의 시선이 민수와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아이, 도대체 누구지? 민수의 외침이 울려 퍼진 그 순간 마치 정지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을 보호하세요. 목소리와 함께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한도연 회장 주위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회장의 경호원들이었어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다가 위험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놀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탕! 갑작스러운 총성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로질렀어요. 민수는 그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실제 총소리였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더 크고 무서웠습니다. 야! 총이야! 총!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평화롭던 아침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엎드리거나 건물 뒤로 숨어버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민수의 경고를 듣고 몸을 피한 덕분이었어요. 총알은 회장이 서 있던 자리 바로 옆 전신주에 박혔습니다. 놓쳤다. 다시. 검은 양복의 남자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포위하기 시작했거든요. 범인들을 놓치지 마라. 경호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서움보다는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저 나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잡아야 해.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뜨린 신문 뭉치는 그대로 둔 채 도망가는 범인 중 한 명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위험해. 오지 마. 경호원 중 한 명이 민수를 말렸지만 민수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어요. 12살 아이의 다리로는 어른을 따라잡기 힘들었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광화문 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있는 힘껏 뛰어가며 범인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 하. 민수는 숨이 차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범인도 뒤를 돌아보며 잠깐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자세히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수염이 조금 났고 눈에는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너. 범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민수에게 친숙하게 들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너 민석이 아들이지? 민수는 깜짝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민석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낯선 범인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구나. 특히 그 눈빛이. 범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경호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범인을 발견했다. 경보팀의 외침이 들리자 범인은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꼬마야, 내 아버지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무 의로워서 탈이었지. 그 말을 남기고 범인은 사라져버렸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민수야, 여기 있었구나. 그때 한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민수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한도연 회장은 민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방금 전 범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이 제 아버지를 안다고 했어요. 민수의 말에 한도연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내 아버지 이름이 뭐니? 민석이요. 박민석? 한도연 회장은 그 이름을 듣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기억해낸 것 같았어요. 설마, 그 박민석? 회장의 중얼거림을 듣고 민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와 이 사람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광화문 사거리는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더 큰 궁금증과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광화문 사거리는 경찰들과 경호원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민수가 보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찰들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숨기려는 것 같았거든요. 이 일은 언론에 알리면 안 됩니다. 경찰서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도연 회장의 경호팀장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근처 전신주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우리도 불필요한 소동은 원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방금 전까지 총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숨길 수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범인들은 제대로 잡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아저씨들, 범인들을 다 잡았어요? 민수가 경호팀장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경호팀장은 민수를 귀찮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꼬마야, 이건 어른들 일이니까 너는 집에 가거라. 하지만 저 사람들이 또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민수는 그런 대답이 불만스러웠어요. 자신이 한도연 회장을 구해줬는데 이렇게 대하다니 섭섭했습니다. 그때 한도연 회장이 다가왔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한도연 회장은 민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내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민수는 회장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경호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회사로 가셔야죠. 아, 그래. 민수야, 미안하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한도연 회장은 아쉬워하며 차에 올랐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회장이 왜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경찰들과 경호원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민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신문들을 다시 주워 담으면서 방금 전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그 범인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 아버지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무 의로워서 탈이었지. 의로워서 탈이었다는 게 무슨 뜻이지? 민수는 중얼거리며 신문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거든요. 두 번째 건물에 신문을 배달하러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한도연 회장 회사 직원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암살 시도 정말 위험했다면서요? 그러게요. 다행히 실패했지만 이번 일로 회사 내부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부의 장파에서 한 짓 아닐까요? 요즘 경영권 다툼이 심하잖아요. 쉿,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민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였어요. 경영권 다툼? 부회장파? 민수는 처음 듣는 말들이었지만 왠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3년 전 그날 아버지는 분명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시면서 어머니에게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더라. 민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여보, 혹시 내가 늦어도 걱정하지 마. 중요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하면 걱정만 할 테니까. 그냥 조심히 다녀올게. 그 대화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시기 전에 어머니와 나누신 대화였어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일 때문에 바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일, 대체 뭐였을까? 민수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지만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요. 민수는 어머니께 오늘 일을 말씀드릴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일어난 암살 시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민수는 그 차를 본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오늘 아침 광화문에서 봤던 그런 종류의 차였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급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거실에는 어머니 대신 낯선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들은 민수를 보자 일어섰어요. 민수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차분함 속에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셔. 걱정하지 마라. 안전한 곳이요? 그게 어디인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수야,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싫어요. 저는 안 가요. 민수는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자 중 한 명이 민수의 팔을 붙잡았거든요. 힘으로는 어른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너한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데려가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놓아주세요. 경찰 불러요. 경찰은 이미 우리와 얘기가 끝났어. 소용없다. 그 말을 듣고 민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광화문에서 봤던 경찰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정말로 이들과 한패인 것 같았어요. 남자들은 민수를 반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도 계속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너도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야? 차가 도착한 곳은 시외각에 있는 조용한 호텔이었어요. 민수는 그들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아무도 없어서 을씨년스러웠어요. 여기야. 남자 중 한 명이 호텔방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넓었지만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민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두 남자는 민수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민수야,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봤는지 말해봐. 뭘 봤다는 게 뭐예요? 시침이 떼지 마라. 광화문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민수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너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 애가 뭘 본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소리쳐서 회장이 피한 거 아니야? 민수는 그제서야 이들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은 한도연 회장을 노리던 사람들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암살을 방해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민수는 계속 잡아떼었지만 남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중 한 명이 일어서더니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오늘 본 걸 다른 사람한테 말했니? 아니요.
앞으로도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대답 안 하면 어머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 말에 민수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가 걱정되었거든요. 흑흑. 어머니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럼 우리 말을 들어야지.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닦으면서 방 안을 둘러보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자 중 한 명의 재킷 주머니에서 조그만 수첩이 삐져나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경호원이었을까? 민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었어요. 그 순간 수첩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그 바람에 재킷에서 수첩이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어요.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 수첩을 주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더 빨랐습니다. 급하게 수첩을 집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첩이 열리면서 안의 내용이 잠깐 보였어요. 민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너무나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박민서? 민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경호팀 3년 근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경호원이셨구나. 민수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남자들은 민수가 수첩 내용을 본 걸 알아챘어요.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확신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수첩을 본 민수의 표정을 확인한 남자들은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던 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알았구나. 내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민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경호원이었어요? 그래. 그것도 아주 뛰어난 경호원이었지. 남자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범한 배달 일을 하시는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그런 중요한 일을 하셨다니요. 아버지는 한도연 회장을 몇 년 동안 지키셨어요? 3년 정도. 그런데 보통 경호원과는 달랐어. 회장님이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거든. 민수는 더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교통사고가 아니야. 남자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의심만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을 노린 암살 시도가 있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걸 미리 알아차렸지. 그래서요? 회장 대신 내 아버지가 총을 맞았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는 거였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을까요?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정의감이 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회장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지킨 거야. 민수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자부심이었어요. 그럼 오늘 회장님을 노린 사람들도 그래. 3년 전 그 일과 연결되어 있어. 내 아버지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 거야. 민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아침 범인이 자신을 알아본 것도, 한도연 회장이 아버지 이름을 들었을 때 놀란 것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데려온 이유는 뭐예요? 너 때문에 또 계획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입을 열면 곤란해지거든. 민수는 이제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자신이 단순히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받은 거였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회장님을 지켜드려야 하는 거죠? 남자들은 민수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민수야, 넌 아직 어려. 이런 위험한 일에 끼어들면 안 돼. 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계속 회장님을 해치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막아야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답게 용감해진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방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민수가 어디 있어? 당장 내놓아. 그 목소리는 한도연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남자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이곳을 알았지? 아마 민수를 찾느라 수소문했나 보군. 방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한도연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민수는 회장을 보자 반가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한도연 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민수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회장님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거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민수의 말에 회장은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3년 전 그날 밤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내 아버지는 내 목숨의 은인이야.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저도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회장님을 지켜드릴게요. 민수의 다짐을 들은 회장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하지만 넌 아직 어려.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먼저야. 하지만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민수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걸 말이야. 민수는 회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아버지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조금은 당당해져도 되죠? 민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았으니까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호텔에서 구출된 지 이틀 후 민수는 다시 광화문 사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문 배달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한도연 회장이 민수를 특별히 초청한 거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와줘서 고마워. 한도연 회장은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은 회장이 직원들과 함께 중요한 발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한 공식 발표였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회장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호텔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광화문 사거리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회장의 발표를 들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장 곁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그래. 이런 일은 투명하게 처리해야 해. 그때 회장의 수석 비서가 다가왔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늘 회장 옆에서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시작하시겠어요? 그래, 시작하자. 한도연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장이 말을 시작하자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고 경찰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수석 비서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계속 시계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를 구해준 용감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민수를 소개하자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과거 저를 지켜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회장의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어요. 민수도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민수는 수석 비서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걸 봤습니다. 작은 장치 같은 거였어요. 저건 뭐지? 민수는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러자 수석 비서가 그 장치의 버튼을 누르려는 걸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직감이 위험을 알렸어요. 호텔에서 들었던 대화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진짜 범인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옆에 있어요. 민수는 수석 비서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수석 비서는 깜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민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석 비서의 손에 집중되었어요. 수석 비서는 급하게 손을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그냥 폭탄 리모컨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현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경호원들이 재빨리 수석 비서를 포위했습니다. 손을 보여주세요. 경호팀장이 명령했지만 수석 비서는 거부했어요. 그러자 경호원들이 강제로 수석 비서의 손을 벌렸습니다. 정말로 작은 리모컨 같은 장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걸로 뭘 하려던 거야? 한도연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믿고 있던 부하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회장님, 저는 왜 이런 짓을 했어? 나한테 불만이라도 있었나? 수석 비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만 사라지면 회사가 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부회장님이 더 유능하시거든요. 회장님은 너무 고집이 세시고. 수석 비서의 고백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계획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사고로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석 경호원이 계획을 눈치챘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을 지키려다가, 맞아.
내 아버지는 끝까지 의롭게 행동하셨어. 그래서 계획이 실패했고 3년이 지나서야 다시 기회가 온 거지. 수석 비서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어요. 오늘도 회장이 발표하는 도중에 폭발 사고를 일으킬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민수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한도연 회장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쳤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민수야, 또 한 번 나를 구해줬구나. 아니에요.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민수를 통해 한도연 회장을 다시 한번 구해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들이 수석 비서를 체포해 갔어요. 그리고 폭탄 전문가들이 현장을 수색해서 실제로 폭발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이제 끝이야. 민수 덕분에. 한도연 회장은 민수를 꼭 안아줬어요. 민수도 회장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나쁜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원수도 갚은 셈이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광화문 사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어요. 한도연 회장이 민수와 어머니를 회사로 초대한 거였습니다. 민수는 처음 보는 고층 빌딩에 들어서며 신기해했어요. 와, 정말 높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까지 올라가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민수야, 어머니 오셔서 반갑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직접 나와서 민수와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어머니는 처음 만나는 유명한 분이라서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희 민수가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네요. 어머니, 민수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입니다. 아니, 가족이죠. 회장실은 정말 넓고 화려했어요. 하지만 한도연 회장은 그런 거창한 책상에 앉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민수와 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사실 오늘 모시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 어머니, 민석 씨. 아니, 민수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어요. 지금까지 민수로부터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계셨거든요. 민수 아버지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목숨 걸고 지켜준 은인이었어요. 한도연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3년 전 그날 밤 민석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민석 씨는 저를 대신해서 총을 맞으셨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남편의 죽음을 단순한 교통사고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우리 민석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민석 씨는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을 하셨어요. 혹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와 민수가 위험해질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한도연 회장은 계속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회장을 구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민수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회장님, 민수는 아직 어린데 이런 위험한 일에 끼어들게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한도연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수는 정말 용감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아버지의 아들다워요. 그러면서 회장은 민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민수야, 앞으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가 대겠다. 대학교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정말이에요? 민수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느라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야. 내 아버지가 내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셨어. 한 번은 과거에, 한 번은 이번에 민수가 대신해 준 거고. 한도연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민수 어머니께도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서야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광화문 사거리를 다시 지나갔어요. 이제 이곳은 민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기뻐요. 민수야, 너도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겠구나. 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정말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수의 꿈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처럼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민수는 방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멀리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당당해져도 되죠? 민수는 조용히 하늘에 대고 말했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았으니까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민수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날 밤 민수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다시 광화문 사거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문 배달이 아니라 학교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한도연 회장이 약속한 대로 이제 민수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광화문 사거리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당당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민수야, 학교 가자. 친구들이 민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민수에게는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